안녕하세요. 올해 75세 전문의 박성필입니다. 40년간 진료실을 지키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처음 의사가 되었을 때는 젊은 열정으로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이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특히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작은 증상 하나하나가 모두 몸이 보내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큰 병으로 돌아오더군요. 요즘 저는 병원에서의 진료보다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경험과 40년간 쌓아온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많은 분들이 밤마다 겪고 계시는 소화불량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식사 후에 늘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한 소화불량으로 고생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 역시 70대 중반부터 이 고통을 직접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 몇 가지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그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알게 된 후로는 소화불량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거의 없어졌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0대 중반이 되던 해부터였죠. 식사 후면 늘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며 명치 부분이 묵직했습니다. 처음엔 가끔 그랬는데 점점 빈도가 늘어나더군요. 특히 회식처럼 과식하는 날에는 밤새 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뭘 먹어도 즐겁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음식을 가려 먹게 되고 좋아하는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없게 되니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았죠. 아내가 걱정해서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의사인 제가 뭘 모르겠냐며 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평소보다 더 심한 소화불량으로 밤새 토하고 설사까지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말이죠. 다음날 바로 내시경 검사를 해봤더니 위 점막이 얇아지고 위산 분비가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어요. 또한 기능성 소화불량 증상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소화불량이 단순히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깨어진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식사 후에 속이 답답하고 소화불량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소화불량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뜻밖의 계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저를 찾아온 환자 중에 이순자님이라는 88세 할머니가 계셨어요. 순자 할머니는 만성위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셨는데 한방 치료도 병행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순자 할머니가 진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제가 속이 불편한 모습을 보시더니 물어보시더군요. 선생님 혹시 소화가 잘 안 되시나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순자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한의원에서 배운 방법으로 완전히 나았어요. 식사를 천천히 오래 씹어 먹고 식사 후에 바로 눕지 않고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순자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해봤습니다. 밥을 평소보다 2배 이상 오래 씹고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죠. 정말 신기했습니다. 평소보다 속이 훨씬 편안하고 더부룩함이 덜하더군요. 처음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 꾸준히 이 방법을 써봤더니 매번 효과가 있었어요. 궁금해서 관련 논문들을 찾아봤습니다. 음식을 천천히 오래 씹으면 소화효소 분비가 촉진되고
위장관 운동이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더군요. 또한 식사 후 가벼운 활동은 위산 역류를 예방하고 소화를 돕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동서양 의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모든 방법이 다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제 환자분들에게도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제가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이 효과적인 방법들을 배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런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말이죠. 첫 번째로 알아보실 것은 소화 불량의 진짜 원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소화기관의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턱관절과 치아 기능이 약해져 음식을 제대로 씹기 어렵고 미각도 둔해져 식욕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점막 기능이 저하되고 위산 분비가 감소하며 췌장이나 간 기능도 약해져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게 되죠. 두 번째는 기능성 소화 불량입니다. 위장관 운동이 저하되어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것인데 특별한 원인 없이 속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12주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들도 소화 불량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몸도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죠. 네 번째는 기저질환 및 약물입니다. 암, 위염, 당뇨병, 정신질환 등의 기저질환과 진통제, 아스피린, 위산 억제제 같은 약물 복용도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방식도 큰 원인입니다. 불규칙한 식사, 과식, 빨리 먹는 습관,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 등은 소화 불량을 악화시키는 주범이죠. 퇴직, 생활 환경 변화 등 노년기의 생활 방식 변화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화 불량의 증상은 다양합니다. 식후 포만감, 조기 포만감, 복부 팽만감, 속쓰림, 트림, 메스꺼움, 구토, 식욕 부진, 상복부 불쾌감 또는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서는 식욕 부진, 체중 감소, 오심 등 애매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통증 위치가 불명확할 수도 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왔던 박영희 님이라는 79세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선생님은 매일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명치 부분이 답답해서 늘 소화제를 달고 사셨어요. 자세히 문진해 보니 영희 선생님은 평소 식사를 매우 빨리 하시는 편이었고 식사 후에는 바로 소파에 누워 TV를 시청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밥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죠. 영희 선생님께는 먼저 식습관 개선을 권해드렸습니다. 식사를 천천히 오래 씹고 규칙적인 시간에 소식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했어요. 특히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말고 2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거나 집안일을 하도록 권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취미 활동을 하시도록도 조언했죠. 3주 후 영희 선생님이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군요. 선생님, 벌써 속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소화제 먹는 횟수도 줄었고 밥 먹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소화 불량은 단순한 증상 같아 보이지만 우리 몸의 전체적인 균형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냥 참고 넘어가지 마시고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주목하실 점은 만성적인 소화 불량입니다. 체중 감소, 구토 등의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면 기질적인 병변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0세 이상에서 소화 불량이 처음 발생하거나 만성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 위장관, 출혈 등의 증상이 있다면 내시경 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평소에 빨리 드시거나 식사 후에 바로 누우시지는 않나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소화불량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소화불량 대처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뛰어납니다. 첫째,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과식을 피하며 배가 부를 때까지 먹지 않도록 소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천천히 오래 씹어 먹으면 소화를 돕습니다. 채소, 과일, 생선 등 다양한 식품군으로 구성된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세요.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탄산음료, 커피, 초콜릿, 콩, 양파, 양배추, 유제품 등은 소화불량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도움이 되는 음식들도 많습니다. 매실은 소화액을 촉진하고 위장 장애를 치료합니다. 무는 소화효소인 디아스타제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습니다. 양배추는 위 점막을 강화하고 위궤양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생강은 위 운동을 촉진하여 소화를 돕습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등 발효 음식은 유익균을 제공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사과, 바나나, 키위 등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은 변비 예방 및 장 운동 촉진에 도움을 줍니다. 따뜻한 차나 숭늉도 소화를 돕는 데 좋습니다. 둘째,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소화를 돕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좋습니다. 가벼운 산책도 소화를 돕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지 말고 최소 2시간 이상 앉아 있는 것이 위산 역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소화 불량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금연 및 절주는 필수입니다. 술과 담배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물을 자주 마셔 소화 기능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세요. 복부 마사지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로 복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소화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배가 약간 꺼진 채로 자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 중에 김철수님이라는 74세 할머니가 계셨어요. 철수 할머니는 밤에 소화 불량 때문에 거의 매일 2시간씩 잠을 설쳐 피곤해 하셨습니다. 워낙 자주 체하다 보니 낮에도 피곤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았어요. 처음 이 방법들을 알려드렸을 때는 반신반의하시더군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바로 적용해 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후 철수 할머니가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음식을 천천히 씹고 식사 후에 산책을 하니 속이 훨씬 편안하고 밤에 잠도 잘 와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고마워하시더군요. 더 놀라운 것은 3주 후였습니다. 철수 할머니가 요즘은 소화 불량이 거의 없어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니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습관 개선은 소화 기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소화 불량 자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증상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꾸준히 실천하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채소나 과일을 먼저 섭취하고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위산 분비를 조절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효과를 더욱 크게 만들어요. 생활 습관을 개선할 때 주의하실 점이 몇 가지 있어요. 너무 무리하게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한 가지씩 천천히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급하게 바꾸려 하면 스트레스가 되어 오히려 소화 불량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본인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돌아보셨나요? 생각보다 개선할 점이 많으실 텐데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소화불량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속적인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처법이 있어도 근본적으로 소화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먼저 규칙적인 식사와 소식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3끼를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양으로 섭취하고 과식을 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음식은 천천히 오래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고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말고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벼운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필수입니다. 매일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면 장 운동이 활성화되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취미 활동, 명상, 요가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세요. 금연 및 절주는 소화불량 예방의 기본입니다. 술과 담배는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소화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하루 78시간 정도 충분히 자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계셨어요. 안미숙님이라는 81세 어르신이었는데 미숙 선생님은 젊을 때부터 위가 약해 소화불량으로 자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75세 이후부터는 거의 매일 소화불량 때문에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미숙 선생님은 평생 식사를 빨리 하시는 습관이 있으셨고 퇴직 후에는 활동량이 줄어들어 주로 앉아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을 하는 경향이 있으셨죠. 미숙 선생님께는 먼저 식사 속도부터 줄여보시라고 권했어요. 한 숟가락 먹을 때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충분히 씹은 후에 다음 숟가락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또한 식사 후에는 가볍게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시도록 권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그림 그리기 취미를 시작하시도록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소화불량의 고통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차근차근 시도해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2주 후에 오셨을 때 미숙 선생님의 첫 마디가 선생님 식사 속도만 줄였는데 벌써 효과가 보여요였습니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소화불량 증상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규칙적인 운동과 취미 활동을 시작하면서 소화불량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이제는 뭘 먹어도 즐겁고 밤에 푹 잘 수 있어서 낮에도 훨씬 개운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고마워하셨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생활 습관은 우리 몸의 소화 리듬을 안정시키고 소화불량을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자신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너무 빨리 드시거나 식사 후에 바로 누워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제가 40년간의 의사 경험과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소화불량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단 몇 가지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그 괴로운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고 많은 환자분들께도 확인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화불량이 나는 진짜 원인부터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소화기관의 노화, 기능성 소화불량, 심리적 요인, 기저질환 및 약물,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방식이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만성적인 소화불량이나 체중 감소, 구토 등의 심한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린 소화불량 대처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식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 소식, 천천히 오래 씹어먹기, 피해야 할 음식과 도움이 되는 음식을 구분하여 섭취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생활 습관 개선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식사 후 가벼운 활동, 스트레스 관리,
금연 및 절주, 충분한 수분 섭취, 복부 마사지, 충분한 수면 등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소화불량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간단한 방법들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 보시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치료했던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들을 통해 소화불량의 고통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영희 선생님처럼 매일 속이 답답하던 분도, 철수 할머니처럼 밤마다 잠을 설치던 분도, 미숙 선생님처럼 평생 습관을 바꾸기 어려워하시던 분도 모두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는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내일 밤에는 식사를 천천히 씹어보세요. 모레에는 간단한 산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작은 취미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하시다 보면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밤에 푹 잘 수 있게 되면 낮에도 훨씬 활기찬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테니까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그냥 나이 탓이라며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훨씬 편안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75세인 지금도 매일 이런 건강법들을 실천하며 활기차게 살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이야말로 가장 좋은 시작 시점입니다. 오늘 밤부터 식사를 천천히 씹어보시고 식사 후에는 가볍게 활동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개선할 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도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밤에 자주 깨시나요? 숙면을 위한 3가지 황금 법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잠이야말로 건강한 삶의 기초가 되니까요. 오늘 배우신 소화불량 해결법과 함께 적용하시면 더욱 편안한 밤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께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